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5 직장인 여자입니다. 결혼은 3년 차가 됐고 IT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논리적이고 차분한 편에 속하지만 불합리한 건 절대 못 참는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그동안의 제 논리도 상식도 아무 의미 없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더군요. 결혼 전 그렇게 수많은 TV 프로그램이나 라디오 사연 속 고부 갈등에 대해 많이 보고 들어왔음에도 그게 제 이야기가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게 주변에서 하도 이제는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하니 제 또래 세대에서 고부 갈등이란 건 있을 수 없겠거니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그게 아주 큰 착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아직도 대한민국에 고부 갈등은 존재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는 절대 좁혀질 수 없는 간극이 있다는 걸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전 불의를 못 찾는 타입답게 아주 큰 혁명을 일으켰는데요. 고부 갈등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많은 며느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통쾌함을 느끼셨으면 해서 사연을 적어보네요. 우선 저희 남편에 대해 소개하자면 순둥이도 이런 순둥이가 없다 싶을 정도로 순하고 고분고분한 남자예요. 다른 남자들과는 정말 다르게 자존심이 세지도 자기 주장이 세지도 않아서 무조건 제 말이 다 맞다고 해주는 데다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스타일도 아니라서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을 때도 언성 한번 높여본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애초부터 다툴 일 자체도 별로 안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연애하면서 정말 사이좋게 지냈고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연애를 한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청혼을 받았고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그땐 몰랐어요. 남편이 여자친구였던 저를 아끼고 아껴줘서 제 말을 잘 들어줬던 게 아니라 그냥 사람 자체가 온순하고 고분고분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요. 알고 보니 남편은 주장이 강한 어머님 밑에서 기도 못 펴고 자라온 착한 아들이었더라고요. 물론 연애 기간이 3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그걸 파악할 기회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아주 가끔 이게 뭐지? 싶었던 순간들은 분명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일들은 굳이 짚고 넘어가기엔 자잘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사소해서 늘 그러려니 넘겼어요. 예를 들면 남편이 연애할 때 늘 고집하던 옷 스타일이 있었거든요. 무채색의 줄무늬나 체크 무늬가 있는 옷들만 입고 다니기에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피부가 하얀 편이라서 밝은색 옷을 입어도 정말 환해 보이고 잘 어울렸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위아래로 한 벌 남편에게 어울릴 법한 옷을 선물했어요. 남편도 엄청 마음에 들어 했었죠. 진짜 잘 어울린다. 자주 입고 다녀. 당신이 보기엔 어때? 내가 봐도 괜찮은 것 같아. 마음에 든다. 너무 고마워. 잘 입고 다닐게. 처음엔 너무 고마워하며 자주 입겠다던 남편이었는데 그 이후로 그 옷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 옷들이 생각나 물으니 남편이 약간 뜸을 들이다 말더라고요. 아, 그게 엄마가 별로라고 하셔서 나는 무채색 입을 때가 제일 낫대. 그래? 괜찮았는데? 예뻤는데. 당신도 마음에 든다면서 어머니 취향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렇긴 한데 그냥 뭐 다음에 꼭 입고 나올게. 남편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화 주제를 넘기길래 저에게 말은 안 하지만 사실은 그 정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았거나 생각보다 손이 잘 안 가는 모양이다 하고 말았어요. 나이 30 넘겨서 설마 부모님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마음에 든다던 옷을 일부러 안 입고 다닐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그때 선물한 옷들을 유독 자주 꺼내 입는 남편을 보면서 그때 안 입었던 이유가 정말 어머님 때문이 맞구나 싶었죠.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회사 일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심리적으로 압박이 심하던 시기라
주말에 간만에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서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저도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걸 좋아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즉흥적으로 낯선 장소에 다녀오면 지친 마음을 좀 달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야, 나 금요일에 퇴근하고 주말 동안 부산 다녀올까 싶은데 같이 안 갈래? 부산? 이렇게 갑자기? 그러면 하루 자고 오는 거야? 자고 와야지. 요즘 나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 가서 바다도 보고 회도 먹고 좀 쉬면서 스트레스 풀고 오고 싶어서. 너무 좋지. 근데 이렇게 갑자기 외박하면 엄마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 갑자기 웬 엄마? 자기는 혼자 살지만 난 부모님이랑 살잖아. 부모님이 말도 없이 늦거나 갑자기 외박하는 거 너무 싫어하셔서. 같이 사는 가족 입장에서 당연히 그런 게 싫으실 순 있지만 그래도 당신 나이가 몇인데 그걸 싫다고 티를 내셔. 그땐 저도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도저히 표정 관리가 안 되긴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게 띠동갑 연하도 아닌데 왜 이런 걸로 어머님 눈치를 봐야 하는지 이해도 안 됐고요. 남편도 급격히 어두워진 제 표정을 보더니 아차 싶었는지 금방 제 어깨를 두드리더군요. 아, 그냥 싫어하신다는 거지 못 간다는 소리는 아니었어. 걱정 마. 이번 주라는 거지? 내가 우선 차표 한번 구해볼게. 그땐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표를 구해서 부산 여행을 다녀왔지만 그때 느꼈던 찜찜하고 당혹스러운 감정은 제 마음속에 꽤 오랫동안 남아있었어요. 그동안 늘 다시 만나기 힘들 정도로 잘 맞는 상대라고만 여겨왔는데 혹시 이 사람이랑 결혼은 힘들까? 생각해본 유일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여행은 잘 다녀왔으니 그 일이 커지거나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고 그저 결혼하면 좀 독립적으로 바뀌겠지 하고 생각하고 넘겼어요. 그런 일들을 겪고 나니 결혼을 약속한 후 양가댁에 인사를 갈 땐 정말 떨렸죠. 하지만 시부모님의 첫인상은 남편만큼이나 온화했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안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했던 생각은 제가 일방적으로 가진 오해였다고 생각해버렸죠. 그도 그럴 게 그전까지 만나본 적도 없던 분들을 남편의 행동을 통해서만 판단했던 거니까요. 결혼 과정 역시 무난했어요. 시댁에서 남편에게 이리저리 입김을 불긴 했지만 조율할 건 조율하고 쳐낼 건 쳐내면서 진행을 했고 큰 불만 없이 저희 부부의 의견이 반영된 만족스러운 결혼식을 할 수 있었죠.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나니 그동안 했던 걱정은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동안 쓸데없이 긴장을 했던 거라고 생각하게 됐죠. 결혼하고 반년 정도는 시댁에서 아무런 터치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그 반년이 지나자 평화는 깨지고 말았어요. 하루는 아침에 출근하려고 일어났는데 이상하게 머리가 너무 아프고 속도 울렁이면서 몸이 좋지 않더라고요. 여보, 괜찮아? 몸에서 열이 많이 나는데? 남편이 제 이마에 손등을 대보더니 불덩이처럼 뜨겁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출근할 수 있겠어? 내가 태워다 줄까? 아니야, 내 힘으로 가야지. 이 컨디션으로 어떻게 혼자 가겠다는 거야? 아니, 일은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이런 날은 그냥 병원 다녀와서 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어나 봐. 내가 병원 데려다 줄게. 아니야, 그러다 당신까지 늦겠다. 조금만 있다가 출근할게. 당신 얼른 먼저 출근해. 오늘은 웬만하면 쉬어. 괜히 무리해서 출근했다가 더 고생해. 병원은 꼭 다녀오고 갔다 와서 꼭 연락 남겨놔. 알겠어, 연락할게. 남편이 나간 후 30분만 더 있다가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할 일이 산더미인지라 어떻게든 출근하고 싶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게 했어서 결국 연차를 썼어요. 병원을 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도저히 힘이 안 나서 죽은 듯이 누워서 잠에 빠져들었죠. 사경을 헤매다시피 잠든 지 몇 시간이 지났을 때 갑자기 부엌 쪽에서
누군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놀라서 잠에서 깼어요. 누구세요? 밖에 누구세요? 여보, 당신이야? 아파서 그랬는지 무슨 용기가 나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지 모르겠어요. 깜짝 놀라서 주방에 소리를 치니 주방에서 나던 소리가 잠깐 멎더니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문이 열리더니 보인 것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머님도 살짝 당황하셨는지 문고리를 잡은 채 저를 한참 보시다가 말씀을 하시더군요. 오늘 회사 가는 날 아니니? 아, 어머니, 저희 집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오늘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회사에 못 갔어요. 아, 그래. 어쩐지 희승이가 자꾸 집에 가보라고 한 게 그래서였구나. 네? 남편이요? 많이 아프니? 안 그래도 반찬거리 좀 잔뜩 가지고 왔는데 죽이라도 써줄게. 한 끼도 못 먹었지? 네, 그렇긴 한데 안 그러셔도 돼요, 어머님. 잠깐 누워있어라. 세상에 열이 펄펄 끓네. 죽 써줄 테니까 먹고 해열제 먹고 다시 자라. 그럼 싹 나으니까. 어머님은 저를 강제로 도로 눕히시고는 다시 주방으로 가셨어요. 한참을 부스럭대시더니 저를 깨우셔서는 죽이 담긴 작은 상을 내오셨어요. 죽을 몇 숟갈 뜨고 나니 정신이 돌아오면서 그제서야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어머님, 근데 집에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들어오긴? 어머님은 눈에 띄게 당황하시더군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집에 있는 줄 모르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오시려고 하셨나 싶어서요. 글쎄, 나도 걱정했는데 문이 열려 있더라고. 다행이지 뭐니? 문이 열려 있었다고요? 희승이가 열어놨나 봐. 내가 냉장고에 가져온 반찬들 잘 정리해놨으니까 마저 먹고 한숨 자고 푹 일어나서 희승이 오면 같이 저녁 먹으렴. 당분간은 저녁밥 안 차려도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럼 난 이만 가보마. 어머님은 황급히 자리를 뜨셨어요. 어머님이 당황하신 것도 그렇고 남편이 문을 열어놓고 갔다는 말도 이해가 안 돼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아픔에 묻혀서 생각할 겨를 없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죠. 게다가 이러나 저러나 잠깐 놔두신 어머님 덕분에 죽도 얻어 먹었으니 따지기도 애매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은 몇 달 뒤에 일어나 버리고 말았죠. 여보, 나 이번 주 토요일 회사에 잠깐 다녀와야 할 것 같아. 당신 친구들이랑 약속 잡을 수 있으면 잡아. 안 그래도 지영이가 토요일에 시간 괜찮냐고 묻던데. 그럼 나 지영이랑 좀 놀다 올게. 그래? 다행이네. 알겠어. 남편이 회사에 간다길래 오랜만에 친구와 약속을 잡았어요. 점심 약속을 잡아서 함께 식사를 하고 커피 한 잔 나누며 수다를 떨었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아직 남편이 안 들어왔길래 먼저 씻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혼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당연히 남편일 줄 알고 반갑게 맞이하러 현관 앞까지 한 걸음에 달려나갔는데 문을 여신 건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님? 아니, 내가 왜 아직 집에 있니? 네? 왜 집에 있냐뇨? 오늘은 주말이고 여긴 제 집인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희승이가 오늘 너 약속 있다고 늦게 들어온다고 했는데? 뭐라고요? 아니, 그나저나 어머님은 어떻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계세요? 어떻게 알긴, 아들 집이니까 알고 있지. 어머님, 여긴 희승씨 집이기도 하지만 제 집이기도 해요. 저희 부부가 사는 집에 부부 외에 다른 가족들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안 편해요. 이건 정말 아니죠. 아니긴 뭐가 아니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부모가 아들 집 번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너도 지난번에 겪어봤잖니. 그때 너 내가 와서 툭도 쓰고 약도 안 챙겨줬으면 어쩔 뻔했어?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면 너 그때 어떻게 됐을지 누가 알아? 어머님은 처음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주춤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아주 뻔뻔하게 나오시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성큼성큼 들어오셔서는 제 어깨를 밀치고 다시 주방에 들어가셔서는 싸운 음식들을 냉장고에 넣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희 반찬 필요 없어요. 지난번에 주신 것도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리고 냉장고 정리 다 해뒀는데 괜히 또 손대시면 다시 정리하는데 한참 걸리니까 그냥 놔둬주세요. 뭐라고? 밥 실컷 잘 얻어먹고 와서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니네가 자식이니까 챙겨주는 거지 심심해서 이러는 줄 알아? 내가 니네 식모도 아닌데 왜 식모 취급을 해? 식모 취급을 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지금 그러고 계신 거예요. 이런 반찬 안 해다 주셔도 되니까 저희 사생활 잘 지켜주세요. 해구머니나 세상에 내가 살다 별소리를 다 듣네. 너도 애를 낳아보면 알겠지만 자식이 결혼을 하건 애를 낳건 내 눈엔 여전히 조그맣던 내 아들놈이다. 요즘 세상엔 며느리들도 사회생활 한다면서 남편 밥은 죽어도 안 차려준다는데 내가 그 꼴을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살겠냐. 집도 가까운데 그깟 반찬들 좀 해다 주고 말지. 참말 말고 내가 이 집 비밀번호 좀 알고 있다고 무슨 일 일어나는 거 아니니까 너도 괜한 투정 좀 그만 부려라. 다 니네 좋자고 이러는 거지 나 좋자고 이러니? 어머님은 도저히 말이 안 통하셨어요. 결국은 원하시는 대로 냉장고를 다 헤집어 놓으시고 먹지도 않는 반찬들을 어떻게든 쑤셔 놓고는 집을 나가셨죠. 저는 그 길로 남편과 전화로 대판 싸웠어요. 당신이 집 비밀번호 알려줬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집이 당신만 사는 집이야? 내 입장이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엄마가 계속 우기면서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어떡해. 우리 없을 때 오셔서 바닥 청소도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겠대. 엄마도 그냥 적적하기도 하고 자식들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당신이 좀 못 본 척 눈 감아줘.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일 덜어주시는 거잖아. 그건 당신 생각이지. 당신은 당신 부모니까 드나드는 게 편하지. 난 아니야. 모르겠고 나도 내가 못할 거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당신이 협조 안 하겠다면 집 비밀번호는 내가 알아서 바꿀게. 당신은 카드키 찍고 들어오든지 알아서 해. 남편도 어물쩡 어머님 편을 들길래 어이가 없어서 그 길로 바로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저녁이 되자 남편이 비밀번호를 몇 번 누르고 실패가 뜨니 카드키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여보, 진짜로 비밀번호 바꾼 거야? 집안 난리나게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건 내가 하고 싶은 소리야. 당신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데? 언제까지 그렇게 어머님 치맛바람에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매면서 살 거야? 당신 이제 이 집안의 가장이야. 이렇게 의존적으로 믿음직하지 못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나 이 결혼 안 했어. 의존적인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엄마 좀 이해해드리자는 거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해드릴 일이냐고. 당신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존적이라는 거야. 나는 내가 사는 집에 시댁 식구들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거 싫으니까 나랑 의견이 다르면 당신이 카드키 들고 다녀. 남편은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 달 동안 카드키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솔직히 그 모습에 실망했어요. 입장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을 자기 부모라고 감싸는 모습에 신뢰가 없어졌죠. 너 현관문 비밀번호 바꿨다면서 비밀번호가 뭐니? 같이 사는 집 비밀번호를 남편한테 얘기 안 해주는 게 말이 되니? 어머님, 남편은 카드키 있어서 괜찮아요. 그걸로 다니기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비밀번호 알려주면 편할걸 왜 카드키를 들고 다니게 하냐고. 너 설마 내가 비밀번호 알고 있는 게 싫어서 그런 거냐? 네, 어머님. 지난번에 저는 분명히 제 의사 표현한 것 같은데요. 너 아파서 쓰러져 있을 때 내가 발견하고 죽 써주고 약 챙겨준 건 생각도 안 나는 모양이지? 게다가 니네 집 냉장고가 꽉 차 있는 게 다 누구 덕분인데. 내가 차마 생색은 안 냈지만 며느리라 내가 일한다고 내팽개치는 거 마음에 하나도 안 들지만 그래도 내 아들 생각해서 바닥 닦고 쓸고까지 해준 적도 있었다. 그런데 넌 고작 내가 비밀번호 알고 있는 게 싫어서 남편한테까지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 준다고?
이해를 바라고 한 행동 아니에요. 어머님이 이해 못하시면 어쩔 수 없죠. 이미 한번 입씨름을 했던 터라 같은 주제로 더 싸우고 싶진 않았어요. 어머님이 아무리 난리를 치셔도 제 집의 시댁 식구들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것보단 나은 것 같아서 꿋꿋이 잔소리를 견뎌냈어요. 어머님도 몇 번 이야기해도 제가 들을 생각이 없다는 걸 눈치채셨는지 그 다음부터는 안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며느리 편하려고 했던 일들이 나한테 독이 될 줄이야. 그래, 너 어디 잘 걸렸다.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널 배려해 줄 이유가 없지. 뭘 그렇게 숨기는 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내 덕분에 편하게 결혼생활 했던 거 다 없었던 일로 만들어주마. 마지막 통화에서 어머님은 제게 아주 악담을 퍼부으시더라고요. 등 뒤에 소름이 돋고 앞으로 시집살이 제대로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정도 각오를 했음에도 내심 두렵긴 하더라고요. 싸운 건 싸운 거고 연을 끄는 건 아니니 명절이든 가족 행사든 시댁을 뵙긴 해야 했으니 가는 길부터가 가시방석 같았어요. 집 비밀번호를 바꾼 이후부터 시어머니는 아주 작정한 사람처럼 저를 못살게 구셨어요. 며느라, 내가 손목이 좀 아프니 여기 이 된장찌개 좀 끓여봐라. 처음에는 어머님께서 정말로 손목이 아프신 줄 알았어요. 저도 어머님과 척까지 질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쉬시라고 하고 순순히 찌개를 끓여드렸죠. 남편이랑 저랑 둘이서 집밥을 해먹을 때는 살짝 국물을 졸여서 짜글이처럼 자주 해먹거든요. 시부모님께 끓여드리는 거다 보니 일반적인 방식으로 요리를 했어야 하는데 하다 보니 습관처럼 국물을 조금 덜 넣고 끓이게 됐어요. 어머님께서 상을 보시더니 혀부터 차셨죠. 아니, 이게 뭐야? 이걸 지금 찌개라고 끓여온 거야? 아니, 이 동그랑땡은 왜 이렇게 모양이 안 예뻐? 아, 어머님 죄송해요. 물 좀 더 넣고 끓여올게요. 남편이랑 집에서 이렇게 먹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똑같이 요리했네요. 뭐? 우리 희승이가 이렇게 먹는다고? 내 평생 얘한테 찌개를 이따위로 끓여준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짠 걸 그동안 얘한테 먹였다는 말이야? 아, 물론 간이 센 걸 먹는 게 안 좋기는 한데요. 저희 입맛에는 이렇게 먹는 게 맞아서 자주 이렇게 먹었어요. 얼른 다시 끓여드릴게요. 잠깐만, 앉아봐라. 지금 다시 끓여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집은 한 번도 이렇게 음식에 장난질 친 적이 없다. 얘도 평생을 내가 해준 음식만 받아먹고 살아온 앤데 이렇게 짠 걸 하루아침에 좋아하게 됐을 리가 없지. 너 말해봐라.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다면서. 그런데 언제부터 이런 걸 먹기 시작했다는 거야? 아무리 냉정 중이라지만 전 남편이 당연히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어요. 게다가 이건 편을 들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남편과 정말로 자주 해먹었던 음식이었으니 사실대로만 말하더라도 별 탈 없이 넘어갈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의존적이고 비겁했어요. 우물쭈물 제 눈치와 어머니 눈치를 번갈아 보던 남편이 뜸을 들이며 대답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엄마가 해준 게 제일 맛있지. 더 익숙하기도 하고 이렇게 먹은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역시 그렇지? 거 봐라. 이렇게 먹는다고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러게 일한다고 맨날 집안일 내팽개치고 주말에 몰아서 하고 음식은 잘 해먹지도 않고 하는 거 좀 더 편하게 살으라고 왔다 갔다 하며 봐줬더니 너무 다 해주니까 인간 꼬라지가 안 되네. 아나가 돼서는 남편한테 이런 거나 먹이고 있고 말이야. 내가 더 늦게 알았으면 어쩔 뻔했니? 다 해준다고 능사가 아니라 좀 시켜봐야겠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못된 건지 하나하나 가르쳐 줄 테니까 명절마다 와서 좀 배워라. 어머님, 찌개 끓인 거 가지고 이러시면 저도 억울하죠. 다 할 줄 아는데 이 사람이랑 제 입맛에 맞춰서 요리했던 거예요. 얘가 아니라잖아. 내가 해준 게 더 맛있다잖아. 철저히 네 입맛에 맞춘 거겠지. 남편이 은근슬쩍 어머님 편을 들어준 것에 힘입어 어머님은 그날부터 명절마다 온갖 집안일을 다 시키기 시작하셨어요.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싸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런저런 이유며 핑곗거리를 들고 와서는 일을 시키는데
매번 안 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에 방문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마다 남편과 싸우게 됐고 부부 사이는 점점 더 어색해져만 갔죠. 한 번은 어머님에게 명절 내내 호되게 당하고 바로 친정으로 넘어갔는데 친정에서는 남편을 정말 따스하게 맞아주는 거예요. 아유, 우리 사위 왔나? 얼른 들어와. 내가 오랜만에 상다리 휘어지게 맛있는 밥상 준비했으니까. 아우, 장모님, 안 그러셔도 되는데. 와, 이 음식을 다 혼자 준비하신 거예요? 너무 힘드셨겠다. 힘들긴 뭐가 힘들어. 자식들 먹이는 건데. 이 사람이 쬐끔 옆에서 도와주기는 했는데 방해나 안 되면 다행일 수준이더라고. 아닙니다. 저희가 일찍 와서 도왔어야 했는데 정말 감사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네 오랜만에 온다고 아주 이틀 전부터 주방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더라고. LA 갈비 양념 재워 놓는다고 난리, 밑반찬 풍성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난리. 요 며칠 동안 장 보고 음식하는 모습만 본 것 같네. 친정에서는 제가 시댁에서 어떻게 시달리고 있는지에 대해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말씀드려봤자 부모님께 걱정만 끼쳐드릴 것 같고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친정 부모님은 저와 남편 사이만 알고 있었고 연애할 때나 결혼 초에나 남편과는 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예뻐라 하시더라고요. 평소라면 그게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시댁에서 하루 종일 시달리다가 본 풍경이 하필 그 모습이라 그런지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아니, 너 밥 먹다 말고 왜 이렇게 갑자기 울고 그러니? 시댁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김서방, 얘 왜 이러나? 아니에요. 그냥 집밥을 너무 오랜만에 먹어봐서 그래요. 장모님,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누고 올게요. 남편이 제 손을 잡고 황급히 집을 빠져나왔고 아파트 앞 공원 의자 앞에서 제가 우는 걸 옆에서 한참 기다려줬어요. 저도 울음이 멈추니까 그제서야 말문이 트이더라고요. 당신은 사위라고 이렇게 우리 집에서 귀하게 손님 대접받는데 난 뭐야? 여보, 당신이 봐도 그렇지 않아? 난 하루 종일 당신 집에서 일하고 그렇게 고생해도 어머님한테 싫은 소리 들어야 했어. 그런데 당신은 그냥 나랑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지극정성 애정으로 대하잖아. 뭔가 느끼는 게 없어? 나도 알아. 나도 느꼈어. 내가 정말 할 말이 없다. 부모님 걱정시킬까봐 티내기도 싫은데 이런 내 처지가 너무 불쌍하고 뭐하나 싶어. 당신은 날 시댁에서 하나도 보호해주지 못하는데 내가 계속 이런 당신을 믿고 살아야 할지가 의문이야.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고 나니 속은 시원했어요. 눈물을 닦고 친정 부모님께는 남편과 작은 다툼이 있었다고만 이야기했고 화해를 하고 왔다고 잘 넘겼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남편과는 정말 돌이킬 수 없이 더 서먹해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결혼기념일이 다가왔어요. 원래라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함께 시간을 보냈을 날인데 남편과도 사이가 좋지 않은 마당에 결혼기념일 같은 건 챙겨서 뭐하나 공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남편이 제게 먼저 다가왔어요. 여보, 그동안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 말을 못했는데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이 우리 엄마 마음도 몰라주고 마음대로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생각해서 나도 내심 화가 났던 것 같아. 조금만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문제인데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던 것 같아. 미안해. 사과해준 건 고맙지만 이제 와서 당신이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미 어머님은 당신 말에 힘입어서 매번 명절 때마다 신나서 괴롭히시는데 나도 화가 나셨으니 몇 번 저러다 말 줄 알았는데 당신은 몰랐겠지만 내가 뒤에서 몇 번이나 말렸거든. 그런데 들을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 너무 말이 안 통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겠더라고. 뭘 어쩔 수 없는데 당신과 엄마 사이에 선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이대로 계속 가다간 당신이 헤어지자고 할 것 같아서 진지하게 생각해 봤거든. 그런데 난 엄마 때문에 당신이랑 헤어지고 싶진 않아. 그 전까진 정말 잘 지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뭘 어떻게 할 생각인데? 엄마가 당신한테 심하게 하면 나도 가만히 있질 않을 생각이야. 당신이 원하는 방향이 있다면 그대로 따를 생각이야.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오늘처럼 좋은 날에도 나 때문에 이렇게 서먹한 채로 보내야 한다니. 내가 그동안 정말 잘못 생각했어. 됐어, 그만해.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지. 당신은 몰랐겠지만 나도 우리 집 가는 게 편치가 않아. 우리 엄마도 너무 극성이고. 사실 너무 피곤해서 싸우고 싶지가 않았어. 근데 그렇게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더라고. 잠깐 피곤한 거 피하려다가 우리 결혼 생활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남편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깜짝 놀랄만한 제안을 했어요. 다 듣고 나니 정말 눈이 커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그러자고? 그래도 괜찮겠어? 이러면 정말 난리가 날 텐데. 나도 오랫동안 고민해보고 큰 결심한 거야. 이러다 당신을 잃으니 차라리 이번 기회로 나도 좀 내 부모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신은 괜찮겠어? 나는 상관없지. 오히려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이거 당신이 하자고 한 거다. 나는 아무 잘못 없다.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 내가 하자고 한 거니까. 근데 그렇게 웃는 거 정말 오랜만에 보네. 너무 기분 좋다. 제 화를 풀어주기 위해서인지 남편이 정말 깜짝 놀랄만한 제안을 했어요. 친정 부모님께도 남편이 잘 설명해드린 모양이어서 저는 실행하기만 하면 됐죠. 시간은 흘러 명절은 다시 돌아왔고 시댁에 도착하니 시부모님께서는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사전에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기 때문에 당황했죠. 어머님, 짐은 왜 싸고 계세요? 우리 이번에는 휴양림 가서 명절을 좀 보내고 오면 어떨까 해서 2박 예약해놨다. 집에서 시간 보내느니 차라리 놀러 다녀오는 게 낫잖니? 맛있는 것도 해먹고. 어머님, 저희 2박씩이나 못 있어요. 저도 친정에 가야 하고요. 이번에 연휴 긴데 2박도 못 있는다는 게 말이 되니? 우리랑 2박 보내고 친정 가면 되잖아. 어머님은 막무가내로 저희를 끌고 가셨고 남편은 심란해하는 제 귀에 속삭였어요. 여보, 오늘만 참아. 오늘이 마지막이잖아. 그렇게 말을 해주니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휴양림에 가기 전 어머님은 음식을 잔뜩 해먹자며 장을 보자고 하셨고 대형 마트에 들러서 어머님의 요구에 맞게 엄청난 양의 음식 재료들을 장을 봤어요. 2박에 두 식구가 먹을 양이니 상당했죠. 도착하자마다 허기가 진다며 투덜대는 시부모님 때문에 잠깐 앉아서 숨 돌릴 틈도 없이 음식 준비를 시작해야 했어요. 그것마저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잔소리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몇 번이나 상을 얻고 싶었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남편의 말을 되새기며 꾹 참았죠. 얘, 네가 왜 부엌에 있어? 당장 이리 와. 남자가 어딜 부엌에 들어가? 이걸 이 사람이 어떻게 다 혼자 해요. 엄마, 저희 먹을 건데 저도 도와야죠. 그래도 시킬 건 시켜야지. 남자가 부엌에 있는 거 아니다. 여자가 부엌에 있어야 복이 들어오지? 그래, 당신은 가 있어. 어머님, 이쪽으로 와서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이거 혼자 못해요. 뭐야? 너 지금 누구더러 오라가라야? 아무래도 지금 부엌에 있을 여자가 어머님이랑 저밖에 없으니까요. 이 많은 걸 저 혼자 준비할 수도 없는데 어머님이 집에 복이 들어오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 혼자서. 그래, 내가 생각이 좀 짧았다. 그래, 혼자 저걸 어떻게 다 하나? 좀 도와주는 게 낫겠네.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토로하기 싫어지잖아요. 가만히 계시던 시아버지께서 넌지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옛날 분은 옛날 분이라 시아버지께서 한마디 거드시니 투덜대시면서도 같이 부엌에 오셔서 마지못해 일을 도우시더라고요. 본인이 하신 말씀도 있으니 어쩌지도 못하고 제게 잔소리를 하며 일을 돕는데 너무 속이 투명하게 다 보여서 웃음을 참아야 할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어찌저찌 2박 3일간의 시간을 보내고 체크아웃을 하며 바로 친정으로 가려던 참이었어요. 트렁크에 짐을 싣는데
어머님께서 갑자기 그러시더군요. 여기까지 운전해서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친정은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하루 더 자고 가라. 친정은 완전히 반대쪽 아니니? 우리 집에서는 고작 40분밖에 안 걸리니까. 이번엔 친정 방문은 좀 생략하는 게 어떠니? 어머님, 저희 부모님도 저희 기다리세요. 가봐야죠. 너야 운전을 안 하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지. 내 아들 힘들게 꼭 친정을 가야겠어? 네, 가야겠는데요. 남편은 푹 쉬다 운전하는 건데 뭐가 힘들어요. 2박 3일 내내 일한 제가 힘들지. 안 그래 여보? 솔직히 나는 몸이 편하게 있다 가지. 걱정 마세요 엄마. 잘 다녀올게요. 아니 너는 괜찮다고 해도 엄마가 걱정이 돼서 그래. 장인댁이 솔직히 너한테 편한 곳은 아니잖아? 편해요 엄마.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은 사위한테 극진하게 손님 대접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 가는 게 마음은 더 편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 아빠 뵈러 오면 엄마가 하도 이 사람한테 잔소리하고 일 시키시니까 보는 저도 숨 막히고 마음이 안 편하거든요. 그런데 장인댁 가면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저한테 잘해주시니까 오히려 장인댁을 더 가고 싶어요. 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엄마는 너 편하라고.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든 전 친정에 꼭 가야겠으니까 말리지 마세요. 당신은 뭐해? 우리 엄마 아빠 기다리니까 꿈을 대지 말고 당장 차에 타. 저는 남편과 짠 대로 남편의 머리털을 잡는 신용을 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아들 머리 안 놔? 남편을 운전석으로 밀어 넣었고 저는 곧바로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충격받은 시어머니 얼굴이 점점 멀어졌어요. 한 방 먹은 얼굴에 속이 시원하더군요. 몇 시간 후 저희는 친정에 도착했어요. 어서 와. 그런데 이렇게 먼 길 왔는데 정말 괜찮겠니? 일 시키기 영 미안해서 말이야. 아니에요 장모님. 내일 맛있는 거 해주시니 이번엔 제가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 요리 꽤나 합니다. 남편은 미리 장봐온 재료들을 가지고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친정 엄마처럼 화려하게 한 번에 여러 개를 하진 못했지만 정성 어린 밥상을 차리는 모습에 저희 식구들은 모두 감동을 받았어요.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는 남편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었고 다 준비된 밥상도 사진으로 남겨두었어요. 와, 정말 맛있어 보이는구나. 하하, 내 살다 사위가 해준 음식을 먹어볼 생각은 꿈에도 못했네.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이 사람도 저희 집 와서 너무 잘해주니까 저도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장모님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음식 솜씨지만 맛있게 드셔주세요. 무슨 소리야. 세상에 너무 맛있다. 우리 딸보다 음식을 잘하는 것 같은데? 엄마, 농담이다 농담. 그렇게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낸 후 저는 영상들과 사진을 시어머니께 전송했어요. 어머님, 남은 명절도 잘 보내고 계시죠? 저희도 잘 보내고 있어요. 메시지와 함께 사진과 영상들을 보냈는데 어머님께서 한참 답장이 없으시더니 바로 전화가 왔어요. 이게 다 뭐냐? 설마 이걸 다 우리 희승이가 한 거야? 네 어머님,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복이 날아간다고 하도 말씀하셔서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더니 잘하더라고요. 세상에, 내가 내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이런 대접을 해? 네가 시킨 거냐? 아니면 사돈댁이 시키기라도 한 거야? 그럴 리가요. 저희 부모님도 옛날 분들이시라 얼마나 뜯어 말리셨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제가 2박 3일 동안 고생한 거 보더니 너무 안 됐다고 앞으로는 자기도 저희 집 와서 이렇게 밥도 하고 그러겠다네요. 친정에서라도 쉬어야지 않냐면서요. 너 정말 이럴 거야? 제가 뭘요 어머님. 어머님 댁에서만 남편이 일 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저희 집에서는 귀한 딸이라. 남편이 저렇게 알아서 일해주고 저는 쉬고 있으니 부모님께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님 귀한 자식, 남의 집에서 밥하고 일하는 거 싫으시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한테 안 그러시면 저도 남편 말려볼게요. 아, 내 혈압아. 내가 어쩌다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나서. 아휴.
어머님은 한참을 우는 소리를 하시다가 제가 아무 반응도 안 하니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다음 명절부터 어머님은 제게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들이 남의 집에서 앞치마 두르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충격을 적잖이 받으신 것 같았어요. 역시 최고의 치료는 거울 치료라고 본인 자식이 직접 그렇게 일하는 걸 보니 어지간히도 싫으셨나 봐요. 이렇게 남편과 함께 계획한 혁명은 다행히 아주 성공적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의 명절 질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남편과 극적인 화해 끝에 이뤄낸 값진 결실이었죠. 처음에는 갈등이 있었지만 제 감정을 헤아려주고 이해해주려고 한 남편에게 정말 고마워요. 이제야 우리가 진짜 부부가 된 기분이에요. 저희 앞으로도 잘 살 수 있겠죠?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모두들 건강하시고 복 받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